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18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만 볼까요? 우리는 둘, 셋, 넷 보다가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 둔촌주공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무마되고 지나갔을 때 일시적인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나머지 재건축 시장은 조졌다. 속된 말로 조졌다. 왜? 분담금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니까. 안 내놓으면 판 엎어버리니까. 타워 크레인 철거 해버릴 거야. 시간이 끌면 끌수록 조합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경투장해도 좀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음, 다른 데도 다 뭐 심한 데는 막 2억씩 돈 내놓으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울산에도 뒤집어졌잖아요. 장문의 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MG2030이 호갱이 없는 이유. 유튜브로 본다. 유튜브 키면 폭락론자 뿐이다. 왜 유튜브는 폭락론자들만 질비할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그건 님이 하락론 내용을 즐겨봐서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많이 줘야 된다고 해서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타겟팅해서 정보를 노출시켜줍니다. 님이 폭락론자의 내용을 많이 보고 계신 겁니다. 주택시장 전망 뉴스만 찾아보더라도요. 주택시장 10명 중에 7명이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온통 금리 인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온통 금리 인하.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시장에 돈이 몰릴 거야. 이 단순한 원리죠. 근데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5.5%인 미국 금리, 3.5%인 한국 금리. 미국도 지금 떨어지니 많이 뭐 이런 얘기죠.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떨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미국이 떨어뜨린다고 해서 한국이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이 정말 금리가 인하되면 더 투입될까? 투입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단디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집 사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었던 것은 노후 세대죠. 증여도 자라납니다. 자기 각자 도생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 도생이에요. 왜? 노후 자금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면 빈곤층으로 갑자기 추락하게 되는데 각자 도생. 어제 다뤄드렸던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이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정부한테. 네 마통 117조나 땡겼었잖아, 작년에. 세수 덜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안 빌려줄 거야. 뭐라고? 그러면 국민 너희들도 돈 빌리지 마.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죠. 가계부채 문제 터지면은 금리 안 올린 하는 니들 책임이야 라고 몰고 갈 그런 태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 밀어 넣어줘서 살려놓고 뭐 할 필요가 없겠더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책임을 하는에게 돌리면 되니까요. 자, 요거 어제 중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죠. 예.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 연내에 추진한다는 내용. 이것만 보더라도 주택시장에 돈이 덜 들어가죠. 금리 인하된다고 돈 더 투입된다고 하는데 여기 적용되면 일단 갭 투자는 사망 선고. 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집값 상승 요인이 제거된다라는 부분. 스트레스 DSR로 이미 돈 금리 요거 제가 DSR 실질 DSR은 40%지만 저거 적용되면 35% 정도 되는 효과 날 거다. 돈 더 투입하고 싶어 금리가 떨어져서 더 투입하고 싶어도요. 이거 떨어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줄어드는 대출 한도만큼도 금액이 증액이 안 됩니다. DSR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 이자율 조금 변동된다고 해가지고 저 스트레스 DSR을 이겨내지 못해요. 금리를 1%, 이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저도 전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전문가 했으면 금리 인하 상승할 거야.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저는 속된 말로 남들이 막 욕하면서 뭐 전문가라 그러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찌되었든 더 복잡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복잡합니다. 차라리 전문가 하고 싶어요. 전문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될 수 없죠. 저의 이력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저의 이력으로 전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력을 공개하기는 난감하네요. 네. 기타 대출 요 부분 세금 금리가 한 2%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로 인해서 대출 금액 감소되는 부분만큼을 상쇄하고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진 않았어요. 그만큼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깁니다. 대출 풀로 받아서 대출 DSR 40% 풀로 대출 받아서 만기 연장하러 갔더니 니 과거에 DSR 60%뭐 기준 뭐 이런 시절에 좋은 시절에 대출 받았는 거네.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어제 영상에서 설명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또 가지고 왔어요. 특례 보금자리 우대형 1월 종료됩니다. 요 사이에 신생아 특례가 시작되겠죠. 스트레스 DSR 2월 달부터 1금융권부터 당장에 도입됩니다. 전세자금 DSR 연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이거 도입되면 사망 선고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 DSR 예외 일부 축소. DSR 100% 넘어가는 가구도 뭐 한 100만 가구, 200만 가구 된다든가 그 가구 수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안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DSR 높게 받았네. 이제 그거 안 통해. DSR 40%로 적용할 거야. 이런 사태가 4월 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일부 원금 상환하라는 이런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리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금리 가지고 뭐 연내 금리는 상고하죠.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상승한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말씀 그것만 찾아서 보면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상승론자의 내용들만 알려줄 거예요. 시청자분이 또 제보해 주시네요. DSR 예외로 특례 전세. 작년 말에 전세 막 대란 일어나고 이러던 무렵에 집주인들 살려주기 위해서 특례 전세 했었죠. 요거 7월 달에 종료됩니다. 7월 달에. 요것도 시간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다르게 규제를 하는 척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오만상 만들어준 지난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듯 하면서 뒤로는 온통 대출 규제를 해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무서워서 집 사고 싶다는 생각 들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갭 또한 지나갑니다. 다가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전세 위기는 올 10월 달쯤 되면 지나갑니다. 그럼 왜 이런 전세 위기가 있었느냐? 좀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자, 매매 가격이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2년 전이죠. 2년 전 대비, 최근 대비.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데서 터지냐? 이 과거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전세 가격은 옛날 전세 가격에 머물러 있어서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비등비등한 곳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위기가 올 10월 달쯤 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낮은 전세를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나란히 30%씩 떨어져서 이 갭 차이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 위기 무서워, 똥 무서워, 개가 뭐 똥육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않은 심정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 이런 악조건 속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란 쉽지 않죠. 그 말인즉슨 투자자가 투자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무주택자도 사고 투자자도 사고 너도 나도 살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무주택자 집 사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무주택자가 집 사기 좋은 것은 각종 특례나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유리한 부분 때문에 23년도는 대다수의 집 매수자는 그 계층이었죠. 투자로 들어오는 사람 없었어요. 아직도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이르다. 그럼 투자로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광고 말씀 잠깐 들어갈게요. 다이소보다 싼 테무, 쉰, 알리익스프레스, 쿠팡도 긴장하고 있을 정도의 이렇게 엄청난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요것 이용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싸지? 거의 직거래 방식, 중개 플랫폼이 수수료를 1% 수준밖에 안 먹는다는 알리.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 있습니다. 싼 공산품. 짠짠한 것 좀 가정에 필요한 것들 살만한 거 제법 있어요. 저도 요즘 사는 재미 좀 빠져 있는데요. 아직도 이용을 안 하셨다면 제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엄청난 할인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 묶음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할인 기회를 이용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나 큰 거 한 방 사가지고 나중에 니 도와줄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장 볼 때 10,000원, 20,000원 요런 쓰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잔잔한 거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한 분, 두 분 모이면은 저한테 그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구의 부동산 그 물량이 작년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점이 요때죠. 예, 금융 규제가 한창 나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부터 주간 기준으로 매물이 1%씩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각종 뭐 전세 DSR이니 뭐 계속 뉴스가 나오죠. 이러면 분위기가 또 냉각되면서 일주일에 매물이 1%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부산은 1%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전세 물량 연초 대비 소폭 증가해 있는 모습 9,600건. 아, 월세 물량 연초 대비 소폭 증가해 있는 상태. 네. 그다음 아파트 거래량 다시금 오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측했을 때는 2,000, 1,800, 1,500, 뭐 1,300 또 더 떨어지고 내년 초를 1,100으로 봤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성급해요. 여기서 조금 성급한 느낌이 듭니다. 예, 부동산 뭐 사이클론을 믿건 저처럼 장기 하락을 추종하건 중간에 사이클론을 믿건 언제 사야 된다고요? 가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거래량 세로축이 가격 요런 거 맞나요? 네. 요 시간이 가다가 가격은 뭐 지지미진한 뜨뜻미지근한데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 시점. 네, 거래량은 서서히 증가하는 시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예년에 대구 평균이 2,000건이에요. 초록색 덩어리 보이시죠? 제가 방금 선을 그려봤는데요. 자, 그 수준에 근접해 가서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해도 빠른 시점은 아니, 충분히 괜찮다. 지금 너무 작년에 특례 효과, 학습 효과 때문에 야, 특례하고 나니까 가격 올라가던데 신생아 특례 나오니까 가격 올라가겠지. 작년에 있던 특례 이제 다 없어진다고요. 전세자금 DSR 도입된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규제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 자, 나름의 비전문가가 이렇게 예측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연초에 딱 올해 상승하고 딱 찍어놓고 갈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 거래량 오늘 59건, 주간 기준으로 353건 좀 늘어나더라는 거죠. 자, 같은 날짜 동그라미 쳐볼게요. 거의 11월 거래와 맞먹을 정도. 11월 거래량은 최종적으로 1,566건이 되었는데요. 지금 죽었던 거래량이 요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던 거래 1,300까지 걷던 거래량이 1월 달이 되면서 다시금 11월 달에 거래량이 나올 기소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맞거든요. 자,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궁전 맨션 고점 대비 4억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2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버머 센트를 부르죠. 또 10억에 근접하는 거래가 또 다시금 나와줬네요. 그 직전 거래 대비는 10억 5천 넘어갔던 거래들이 있었네요. 10억 3천, 10억 5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래가 있다가 다시 10억 아래쪽에 거래가 나왔고요. 수성 하성 파크들이 뭐 58평형 아주 오랜 공백을 깨고 거래가 나왔지만 하락률로 보면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시간 대비 가성비, 시성비, 뭐 시간 대비로는 딱 괜찮지 않다. 자, 47평형 6억 8천. 요거는 가격 괜찮게 나온 것 같네요. 6평 기준으로 뭐 4억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 월성이 편한 39평형 6억 7천. 요것도 가격 괜찮게 나왔죠. 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상인 1편한 세상 1단지 45평형 6억 5천. 월성 2편한? 상인 2편한? 별 차이도 없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여기 많이 떨어질까요? 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그 길 건너 동네나 상인동보다는 그래도 타격은 덜할 것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군요. 월성이 편한 6억 4천. 요거는 같은 타입이 조금 작긴 하네요. 여기 가격이 괜찮게 나왔네요.
월배 2편한 5억. 이 5억 중후반까지도 갔었다가 끝자리 보시면 5억 3천, 뭐 5억 2,500 더 높은 거래 나왔다가 떨어진 거래 나왔는데 뭐 5억 달성했네요, 대단해요, 이런 글들이 보이던데 오히려 어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를 지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제자리를 지키는 느낌. 다른 지역은 좀 빠지고 있는 느낌. 효제가 있는 지역은 덜 빠지는 느낌. 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30%. 지금 가격 뭐 평균적으로 대구 지금 3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시장 상황. 남산 자이언일제 하락률이 좀 덜해 보이는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것은 이 신축 아파트들 21년, 22년 이때 아파트들이 거래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렇지. 28%, 38%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오랜 공백이 있었거나 이런 지역들도 이 끝자락, 차트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떨어지는 거래가 근래에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평당 1,000만 원짜리 대구 싸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싸니까 매력적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뭐 KTX 타고 와서 사갈 거다 이런 이야기 요즘에 일절 없죠. 요즘에 일절 없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KTX 타고 온다 이런 거 가격 하단 부분이 특히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 봅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직거래. 그 정도면은 직거래 할만하죠. 뭐 증여 취득세라든지 이월 가세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할 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최근의 실거래가를 가격 반영해서 뭐 30% 혹은 3억 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 건당 거래대금 3억 3천 수준까지 회복해야지 작년 분위기인데 지금 한층 떨어져 있습니다. 22년에 오히려 분위기에 가까운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 거래량은 아직까지 뭐 2,000건 더 돌파하고 이때 봐도 괜찮다. 이때 선진입했던 사람들 작년에 선진입해서 재미 봤잖아. 중고가의 아파트들은 재미 봤다가 이만큼 재미를 봤다가 요만큼 토해내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격의 아파트들은 요만큼 회복했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공략하는 시점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뭐 이런 순환 주기를 믿더라도 어떤 순환 주기를 믿건 부동산은 사이클을 타면서 무조건 우상향이야 하는 분들조차도 아직은 기회가 아니다. 아직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6억 이상 거래량 표시해 놓으니까 조금 보기 좋죠. 지금 거의 거래 95%, 100%다 돼 갑니다. 이제 요거 한 110건 정도로 거래가 마무리된다라는 말은 특례 이전으로 분위기는 돌아갔는데 새로운 특례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하는데 새로운 신생아 특례를 가지고 이 비싼 집들을 사기가 수월하겠습니까? 요거 지방 아파트들 또 한계가 걸리거든요. 고가 아파트들 제동 걸리죠. 고가 아파트들 제동 걸리면 그 아래 동네 애들 못 올라가는 거 보셨죠? 올라가고 싶어도 아이파크 아까 뭐 5억 3천, 뭐 5억 6천 막 이렇게 거래되다가도 6억이라는 장벽이 위에 탁 막고 있으니까 얘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짓누르면 중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또다시 짓누르고 저가의 아파트들까지 연쇄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친다. 요게 지금 이제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화야 비싼 아파트 사면 무조건 돼 라고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셔도 무방합니다. 분양권 거래도 조금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가 그 이전 달들보다 거래 상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3월 또 신학기를 앞두고 이런 이동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이 껑충 높아졌지만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요 자리죠. 요런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요런 자리들이 건당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전세 대금, 자, 역전세 무서워서 집 사라. 전세 살다가 사기당하면 다 날린다 했던 시점이 끝나가는 것도 요때 되면 전세 위기는 다 지나갑니다. 매매가 30% 하락, 전세가 30% 하락. 이 균형점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세 가격이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밀어 올리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더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전세 위기 계속된다고 전세 계속 상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요 차트대로 그대로 흐름대로 해서 갑니다. 자, 지금 가격 이대로 흘러가면
지금 가격 이대로 흘러가면 요 지점쯤 가면은 얼추 가격이 비슷해지죠. 전세 위기도 지나간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조금 길어졌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